그 시절 우린 실내화 주머니를 퉁퉁 차며 등굣길을 나섰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갈아 신던 국민 실내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깔창이 국룰이었습니다. 신나게 하루 뛰어놀고 나면 하얀 실내화는 까맣게 변해 있었고, 집에 가면 등짝 스매싱이 예약돼 있었죠. 교실 문을 열면 나무 마룻바닥이 우릴 반겼어요. 정기적으로 왁스질을 위해 책걸상 다 밀어놓고 광을 내곤 했습니다. 주걱으로 푹 담아 바닥에 던지고 마대나 손걸레로 바닥을 닦는 노동의 현장 속에 있었던 거죠. 가시가 튀어나와 손에 박히기도 했고, 왁스질을 한 날은 바닥이 미끌거려 스케이트를 타거나 친구들을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기억 중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바로 우유 당번이죠. 당번 2명씩 우르르 몰려가 우유 상자를 나르고 흰 우유를 못 마시는 친구들은 주머니에서 슬쩍 제티를 꺼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나도 조금만 넣어줘, 나도 조금만 넣어줘 하다가 색깔만 갈색인 흰 우유를 먹기도 했어요. 그나마 우유 왕들이 있어서 우유 안 먹는 애들 목까지 싹 마셔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이나 화분행 또는 사물함 치즈 숙성 코스가 시작됐죠. 방학 끝나고 나는 그 냄새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록색 칠판에 분필이 끼익, 칠판 지우개는 여러 색깔을 지워 무지개색이 되곤 했어요. 지우개 털이도 있었지만 복도 창문 밖 벽에다가 퍽퍽 치며 터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지우개를 문 위에 올려두고 사람이 들어올 때 떨어지게 만드는 트랩을 한 번쯤은 만들어 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너무 시끄러우면 아닥종이 땡 하고 울렸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엔 항상 있던 고무차륵, 알록달록한 색깔에 유독 입맛 당기는 색이 있었죠. 솔직히 한 번쯤은 입에 넣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조별 수업 때는 책상 6개씩 붙여 앉았고, 한 명은 수업 안 듣고 그림 그리고, 한 명은 졸고, 한 명은 진짜 열심히 발표 준비하고, 그 구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이해 안 가는 건 중앙계단 사용금지 룰이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세요. 쉬는 시간엔 온갖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종이 따먹기였죠. 박수를 쳐서 넘기는 방식도 있었고, 입으로 퍼 하고 불어서 넘기는 방식도 있었어요. 이후엔 포켓몬스터 짱딱지가 대유행이었는데, 뮤츠 대왕딱지가 꼬리 때문에 잘 안 넘어가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엄마가 싹 다 갖다 버려서 울었던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시절엔 정기적으로 위생점검도 했습니다. 치아 위생을 위해 불소를 입에 머물고 있다가 뱉는 시간도 있었고, 손톱 검사를 하기도 했어요. 손톱 안 깎았다고 교실 앞에서 줄 세워져서 혼났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훈련의 시간이 시작됐죠. 그 시절의 놀이 문화는 지금이랑 차원이 달랐습니다. 짝퉁 피버노바 축구공 하나 들고 나와 체력 훈련이 시작됐고, 숫자송, 당근송, 팥죽송을 부르며 예술성을 길렀죠. 팥죽송은 끝까지 들으면 미치거나 죽는다는 괴담이더라 노래가 끝나기 전에 멈추던 기억도 납니다. 소독차를 따라가며 온몸을 소독하기도 했고, 트램펄린도 대유행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방방이었는데 지역마다 콩콩, 봉봉, 붕붕, 퐁퐁 등 부르는 게 가지각색이었죠. 그리고 그 시절 놀이터는 안전이라고는 보장되지 않는 유격 훈련장이었어요. 위생관리는 찾아볼 수 없는 모래바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정글짐에서 잡기 게임을 하고, 삐걱거리는 시소 위에 앉아 누가 더 무거운지 테스트를 하기도 했죠. 모래바닥에서 한참 놀다가 동전을 주우면 주머니에 슬쩍 넣었던 경험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한참 놀다 집에 가면 버디버디라는 메신저로 친구들과 만났어요. 우리 시절엔 버디버디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아이디를 맞추거나 각종 기호를 이용해 아이디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죠. 제 아이디는 신사임당요였습니다. 쪽지를 못 받는 상황엔 수신 거부를 하거나 잠수, 부재중 표시를 해놓고 쪽지 XXX 해놓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구할 땐 항상 애정결핍 표시를 해놨죠. 쪽지를 주고받다가 심심하면 하던 바탕화면 부수기도 기억나네요. 망치나 페인트총을 선택해 화면을 꽉 채운 경험 다 있으시죠? 마우스는 볼이 들어가 있는 볼마우스가 국룰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주 5일째 그런 거 없었어요. 토요일엔 4교시 단축 수업을 했고, CA 활동, 즉 창의적 재량활동 창제도 했죠. 시간이 좀 지나고 2006년엔 격주로 학교에 안 가게 됐어요. 다들 놀토 기억하시죠? 우리 때 놀토는 놀라운 토요일이 아니라 노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갔다가 고요한 학교를 마주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주말 내내 집에서 놀다가 맞이한 일요일 저녁은 숙제와 개콘의 시간이었죠. 개콘이 끝날 쯤 학교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던 게 기억납니다. 그 시절 초딩 문화의 끝판왕은 문방구입니다. 맞추기라도 한 듯 문방구 주인은 대부분 할머니들이셨죠. 학교가 끝나면 문방구로 몰려가 컵떡볶이와 피카츄 돈가스, 떡꼬치를 먹었습니다. 300원짜리는 작은 컵, 500원짜리는 길고 큰 컵에 떡볶이를 담아줬어요. 아직도 그때보다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동전이 여유 있는 날엔 뽑기판에서 뽑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표는 문방구 위에 걸린 가장 큰 잉어엿을 뽑는 거였는데, 함정은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맛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문구점에서 파는 칼라풍선을 불다가 머리가 띵했던 경험, 다마고치를 키우다 죽어서 울었던 경험, 방귀탄과 콩알탄으로 친구들을 놀래켰던 경험도 잊지 못합니다. 좌식 게임기도 정말 많았죠. 그중 최고는 테크노 월드컵이었어요. 최강팀은 브라질이었죠. 슈퍼 리프팅으로 모든 선수를 제끼고 나서 바나나 킥으로 넣는 골, 야비 중에 야비였습니다.
문구점의 활용 점정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물 판매였어요. 대표적인 게 소라게와 메추리, 병아리였죠. 저도 병아리를 사서 키운 경험이 있는데 골골대길래 할아버지네 닭장에 데려다 놓았더니 장닭으로 자라서 엄청 기뻤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크한테 닭이 잡혀먹혔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울었는데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께서 백숙을 해주셨죠.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아니겠죠? 모두가 기다리던 방학은 아무도 지키지 않을 계획표 짜기로 시작됐죠. 방학 숙제로는 항상 일기 쓰기가 있었는데 같은 날짜여도 반 친구들 모두의 날씨 표시가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일기를 쓰다가 글씨가 모자라서 정말 재밌었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정말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다로 일기를 채운 경험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할머니네로 놀러가 수박 하나 잘라먹고 잠자리채와 채집통을 들고 탐험을 떠나던 시간들, 정말 그리운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함께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